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부부싸움이 잦았습니다. 이런 이끼 같은 게 평생 빌어먹고 살다가 나한테 감히 뭐라고? 너 같은 경우랑 결혼한 내가 멍청이다. 당장이라도 이혼할 것 같았지만 부모님은 이혼만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위해서라나 뭐라나. 부부싸움을 한 날이면 엄마는 제 방으로 와서 저를 꼭 안고는 울었습니다. 절대 이혼 안 할 거야. 너를 위해서. 난 너만 있으면 돼. 엄마는 저 때문이라는 말을 달고 살며 자신의 삶을 위로했습니다. 저는 성인이 되어서 자취를 시작했죠. 지긋지긋한 엄마 아빠의 싸움을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았고 자유롭게 살고 싶었거든요. 독립한 지 2년차, 남자친구도 사귀었습니다. 학교 후배였어요. 연상을 좋아하는 귀여운 남자였죠. 자기야, 나 어디가 좋아? 연상이라는 점? 그게 뭐야? 포근해서 좋아. 엄마 같아서. 이씨. 남자친구 부모님이 어릴 때 이혼하고 아버지와 함께 사는 바람에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유독 많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를 엄마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엄마는 결국 아빠와 별거를 시작하시고 제 자취방에 와 계셨습니다. 아유, 잘생겼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밥이. 엄마 밥 처음이에요. 자주 놀러와요. 내가 잘해줄 테니까. 그 이후로 남자친구와 저, 그리고 엄마는 자주 함께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얘는 왜 이렇게 연락을 안 받아? 무슨 소리지? 엄마? 집에 있어? 미안해. 미안해, 자기야. 남자친구가 옷을 홀딱 벗고 제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따라 나온 것은 바로 미안하다. 엄마! 어떡해! 저는 강하게 엄마에게 따졌습니다. 어떻게 딸의 남자친구와 그럴 수 있냐고 말이죠. 그런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불효자식이? 쟤는 날 필요로 해. 세상에서 날 필요로 하는 건 쟤뿐이야. 너도 필요 없어. 내가 널 얼마나 생각했는데 너도 너만 알잖아. 그러면서 엄마는 저에게 넌 아직 어리니 기회가 많다. 난 이제야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 그러니 엄마를 위해 양보해라는 어이없는 말을 쏟아내더군요. 사이가 좋지 않아도 멀쩡히 아빠가 계신데 대놓고 불륜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 상대가 제 남자친구라니. 정상이 아닌 것 같은 저희 엄마를 말릴 방법이 없을까요? 저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만나오던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그 남자친구는 17살 때부터 만성 신장 질환으로 고생해왔죠. 이제 나는 끝났어. 신장 기능이 5%밖에 남지 않았대. 아니야. 아직 희망 놓지 마. 여태까지 잘해왔잖아. 사실 남자친구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지만 저 역시 남자친구가 언제든지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신장 기증은? 아직 소식 없어. 내가 한번 검사 받아볼까? 자기가? 아니야. 나 따위는 있고 대학 생활이나 즐겨. 나 때문에 제대로 학교도 못 갔잖아. 아니야. 우리 건강해져서 꼭 같이 대학 생활하자. 더 이상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투석받으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를 살리기 위해 신장 적합도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운 좋게도 신장 이식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남자친구에게 신장을 기증하기로 했죠. 자기야, 정말 고마워.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정말 고마워. 주변 친구들과 가족들은 모두 만류했지만 저는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났고 저와 남자친구는 빠르게 건강을 회복했죠. 남자친구는 저를 정말 사랑해 주었고 여신으로 떠받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대부분 병실에서 시간을 보냈었기에 저는 그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자유롭게 이곳저곳 둘러보고 싶었겠죠. 그리고 며칠 뒤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채 말이죠. 자기야, 알지? 내가 정말 자기한테 감사해야 하는 거. 뭐야? 술 마셨어? 미쳤어? 아직까지 조심해야지. 처음으로 조금 마셔봤어. 정말 세상이 아름답다. 그래, 세상 구경 실컷 하고 와. 그런데 미안해. 뭐가? 내가 세상에 대해서 너무 몰랐어. 그리고 너에 대한 내 감정도. 도대체 무슨 말이야? 너는 내 가족이야. 알지? 내 가족. 남자친구는 알 수 없는 이야기만 잔뜩 늘어놓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왠지 불길하더군요. 그리고 그 불길한 생각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구야? 미안해. 내 여자친구. 뭐라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널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너 착한 사람 콤플렉스 있잖아. 나 때문이 아니라 네가 좋은 사람인 척하고 싶어서 신장 기증한 거 아니야? 뭐라고? 우리가 만날 운명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겠지. 장기 기증이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담보물은 아니지만 배신당한 제 마음 쉽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제 신장이 그놈의 몸속에서 평생 함께 지낼 생각을 하니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1등) 1등이다! 1등이라고! 매주 취미로 사던 복권이 1등에 당첨되었습니다. 그 돈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액이었죠. 저희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저희 인생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집이며 큰 자동차며 정말 꿈에 그리던 인생을 가지게 된 거죠. 저희에게는 갓 취업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사업해보고 싶어요. 돈 버셨으니까 저한테도 기회를 좀 주세요. 자식 이기는 부모 있을까요? 저희는 아들의 성실함을 믿었습니다. 심성도 착하고 책임감 있게 인생을 살던 아이였으니까요. 결국 직업군인이었던 아들은 군복을 벗었습니다. 저희는 아들이 평소 하고 싶었다던 사업에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복권 당첨 금액이 워낙 거액이었기에 사업이 안정화될 때까지 생활비도 약속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때부터 아들의 방탕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비싼 음식점 가서 밥을 먹고 멀쩡한 집 놔두고 5성급 호텔에서 잠을 자는 등 소비가 점점 도를 지나치게 늘어나고 있었죠. 남편이 아들을 혼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돈이 많은데 돈 가지고 잔소리를 한다며 오히려 반항하기 시작하더군요. 큰 돈을 주는 게 아니었는데 저희 부부는 후회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은 과거의 성실하고 착한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돈을 펑펑 쓰기 시작했죠. 매주 수천만 원씩 쓰고 다녔죠. 결국 1년 만에 저희 부부가 준 당첨금의 일부를 모두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카드값 낼 돈조차 없어지자 아버지를 찾아와 당첨금을 더 요구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네 꼴을 봐. 네가 사람이냐? 돈 줘봤자 또 다 쓸 거 아냐? 들어주지 않자 부모는 자기를 돌봐줄 의무가 있다며 저희를 상대로 소송까지 진행하더군요. 결과는 당연히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돈 내놓으라고 부모를 고소하다니요. 이제부터라도 아들이 벌인 일은 스스로 책임지게끔 하기 위해 지원을 끊을 셈입니다. 평생 말이죠. 출근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평범한 하루였죠. 평범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얼마 전 새로운 여자친구도 생겼고, 그런데 봉대식 씨? 네? 당신을 스토킹, 살해 협박 등등 여러 가지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네? 당신이 죽인다고 했잖아. 여기 증거가 있다고. 증거가. 도대체 무슨 증거요? 여기 당신 아이디로 전 여자친구한테 협박 메시지 수천 건 보냈잖아. 여자친구 몰래 따라다니면서 찍은 사진도 보내고. 이래도 발뺌할 거야? 억울합니다. 억울해요. 새 남자친구 만나는 거 알고 당신이 집으로 피 묻은 칼도 보내고 동물 시체도 보내고 이상한 사진 찍은 거 보내고. 이 자식 이거 완전 악질이네. 당신 콩밥 제대로 먹을 줄 알아. 경찰이 내민 증거도 처음 보는 것들이었고 정말 억울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면회온 가족의 말로는 회사에까지 이 일이 알려져 해고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저 절대 아니야. 절대. 알아. 믿어. 내가 꼭 무죄 밝혀낼게. 유일하게 저를 믿어준 것은 가족뿐이었습니다. 동생은 저를 사칭하는 인터넷 계정을 찾아 그 흔적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저 여자입니다. 알고 보니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동물 시체나 피 묻은 칼을 보낸 것은 바로 헤어진 여자친구 자신이었습니다. 제 가계정을 만든 사람도 전 여자친구였고요. 결국 전 여자친구는 무고죄로 징역 10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연히 전 풀려났고요. 하지만 잃어버린 제 삶은 도대체 누가 보상해주나요? 저는 직장도 잃고 새로 만난 여자친구도 잃었습니다. 정말 사람 잘 만나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누구지? 이 밤중에? 자기야, 나가봐. 나가긴 내가 왜 나가? 자기가 나가. 겁은 많아가지고. 여보.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그게 아니라 미안해, 여보. 가만히 있어봐. 엄마?
엄마 말이 맞았어. 와이프가 바람 피우더라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아내가 불륜행위를 하고 있는 현장을 급습한 남자. 보통 사람들은 분노가 폭발했을 텐데 이 남자는 자신의 엄마에게 영상통화로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어메이징한 마마보이 남편의 이야기는 놀랍게도 베트남에서 벌어진 실화였습니다. 제 친구는 관종입니다. 야, 이제 그만 먹자. 기다려봐. 인스타에 올리고 카톡에도 올리고 예쁘게 찍어야 한단 말이야. 야, 사진 좀 찍어줘. 야, 운동하러 왔으면 운동해. 있어봐. 할 건 해야지. 음식 먹을 때, 놀러 갈 때, 운동할 때 등 모든 일상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었죠. 자, 치즈. 나 간다. 야, 어디가? 친구들끼리 만나 SNS에 올릴 사진만 찍고 가버린 날도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겨울이었습니다. 관종 친구는 얼어붙은 강 위에서 드라이브하는 사진을 찍겠다며 운전대에 올랐습니다. 그러다 결국 차가 강물 밑으로 가라앉고 있어. 사람이 빠졌어. 주변에서는 친구를 구하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밧줄 같은 것들은 쳐다도 보지 않고 차 위에서 인증샷을 찍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무시한 채 말이죠. 빠지기 직전 무사히 구출되기는 했지만 도대체 인증샷이 뭐라고 목숨까지 건 건지. 친구가 이렇게 관심에 목매다는 이유 뭘까요? 캐나다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요. 경찰은 위험하게 운전하고 차 위에서 인증샷을 찍은 이 여성에게 위험운전 혐의 명목으로 기소를 했다고 하네요.